안녕하세요. 회의 전에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먼저 이번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꼭 썰로만 들어야 하는 최신 중국 연예 뉴스 시작해봅니다. 송일용이 부잣집 사장 딸과 연애하고 있다는 사실 전에 알려드렸는데요. 우정과 소송을 하면서 드라마를 못 찍다가 주연작을 많이 찍게 된 것도 여친 회사 덕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커플 서로 잘 사귀고 있었는데 최근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썰에 따르면 송일용이 같이 드라마를 찍던 여자 조연과 썸씽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실 송일용은 연예계 데뷔 후 여자가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매번 사귀는 시간도 짧다고 하는데요. 길어봤자 1년이고 대부분은 몇 개월 사귀다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장딸과 연애한 후 이런 상황은 바뀌게 되는데요. 벌써 거의 3년이 되어간다고 하는데 이는 송일용의 연애 기록을 크게 깨버린 거죠. 최근 송일용 여친이 직접 촬영장에 갔다가 송일용과 여자 조연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송일용과 여자 조연의 채팅 기록도 직접 찾아냈다고 합니다. 원래 송일용 근처에 여친이 심어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송일용 여친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죠. 여튼 송일용의 외도 소식을 알게 된 여친은 현장을 한바탕 뒤집어 놨다고 하고요. 그러나 너무나 잘생긴 남친의 얼굴을 보고 용서해줬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커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최근 구리나자가 아주 달달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연애 사실이 공개되든 안 되든 개의치 않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네티즌들이 두 사람 외모가 너무 잘 어울린다, 선남선녀다 라고 말하자 구리나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남친은 장훈용으로 추측되고 있네요. 그러나 구리나자 소속사 측에선 열애사실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열애사실이 공개되면 여러모로 귀찮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구리나자의 이번 연애 매우 경솔했다고 하는데요. 학생 시절처럼 주변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고 몰아가자 사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더 웃긴 사실은 남자 쪽에서 처음에 고백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친구들이 지금 아니면 언제 미녀랑 데이트해보겠냐 해서 등 떠밀리듯 고백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귀게 된 둘, 아직 잘 만나고는 있지만 이미 끝물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남자 쪽 회사에선 그가 내년에 드라마를 찍는 등 바쁜 스케줄이 있을 것 같으니 끝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성이 남자 근처를 맴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구리나자는 그 사실도 모르고 두 사람의 결혼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리나자는 연애할 때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상대방에게 헌신한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똑똑한 연애가 그녀에게 절실해 보입니다. 송주아가 세금 문제 이후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내년 1분기에 드라마 촬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연기 쪽 예능도 찍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시청자들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방영될 때쯤엔 송주아 연기 잘한다, 성격 좋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사서 내보낼 듯 하네요. 최근 진효가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데요. 약한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경도 단계라 약은 먹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파파라치도 이제 진효를 거의 안 따라다닌다고 하네요. 사실 진효와 진현이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진효는 사생활을 공개하기 원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진현이는 외부인들의 인정을 받길 원했습니다. 계속 진효를 붙잡고 애정을 과시하는 데 협조라고 했으나 진효가 해주지 않자 온갖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은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두 사람이 이별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벌써 2달 정도 됐다고 하고요. 사실 올해 초 결혼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위대우는 주변 친구들에게 결혼할 것 같다, 결혼식 올리면 꼭 와라 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얘기할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음에도 이별을 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몇 개월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위대훈이 진람을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데요. 자신은 이미 딩크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진람을 감동시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다시 화해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진람에게 너네 헤어진 거 아니었니? 라고 묻자 우리 헤어진 적 없다, 계속 잘 사귀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위대우는 성공에 대한 야망은 커 보이지 않는데요.
아적인간 연하의 서브남주 매개연신 캐릭터가 큰 화제를 모으면서 도약의 길을 삼을 수 있었으나 잘 되지 않은 듯하고요. 여태까지 내보일 만한 남주 드라마가 한 편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람은 다른데요. 그녀는 항상 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많은 주연작들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만남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헤어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헤어진 듯 하네요. 내년에 이혁봉이 결혼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참 아직 이혁봉 기억하고 계실까요? 현재 여친이 엄친딸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유학파로 집에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본인 또한 금융 쪽으로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혁봉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죠. 이혁봉 또한 여친에게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요. 평생 그녀에게 잘하겠다, 자신이 번 돈은 모두 주겠다는 맹세도 했다고 합니다. 휴대폰도 수시로 여친에게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내년에 잘 결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번 맹자이의 쓰레기 같은 전남친이 그녀와 다시 합치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네티즌들이 후속 이야기를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과연 맹자이가 전남친과 합쳤는지 아닌지를 말이죠. 하필 맹자이의 전남친이 맹자이의 첫사랑과 외모가 흡사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남친에게 또 넘어갈 것 같자 맹자이가 절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절친은 너 그 남자 왜 만나느냐며 온갖 욕을 맹자이에게 했다고 하죠. 절친은 맹자이에게 얘기를 듣자마자 이 내용을 맹자이의 모친에게 알리는데요. 절친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일이 큰 것 같다고 여긴 듯합니다. 벌써 여러 번 맹자이가 전남친에게 돈을 뜯겼고요. 좋은 말로 달래면 또 사귀고 또 맹자이의 돈을 뺏고 이랬답니다. 이 사실을 절친이 전부 알고 있었던 거죠. 맹자이 모친은 당장 맹자이의 휴대폰으로 전남친에게 전화 걸어 욕을 한바탕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우리 딸 건드리지 마라, 아니면 이 일을 인터넷에 전부 알리겠다 등 말이죠. 그 모친은 맹자이에게도 잔소리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전남친이 조용한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경효의 장례식에 판빈빙이 직접 참석했다는 소식이 돌면서 큰 화제를 낳았는데요. 임신녀 유소범, 이익구는 직접 참석을 했고요. 나머지 스타들은 화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즉 판빈빙은 장례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이죠. 경효와 판빈빙 관련 썰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듯 합니다. 황제의 딸을 찍은 후 판빈빙을 경효는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신 그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 가게 되는데 판빈빙이 20만 위안의 위약금을 내고 일이 일단락됩니다. 경효는 판빈빙이 절대 큰 인물이 될 수 없을 거다, 계속 신녀 역할만 한 운명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크게 성공하죠. 곽경명 감독이 얼마 전 국정희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하필 사진에서 조명이 국정희의 코를 부각시키면서 네티즌들은 코에 보형물이 들어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일부 네티즌들은 곽경명이 일부러 이런 사진을 올린 것 아니냐는 말도 하고 있죠. 국정희가 성형을 한지 안 한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은 그녀의 얼굴을 보면 대충 예상은 되실 듯 합니다. 국정희는 평소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지 항상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연예계에 많은 사람들이 성형하러 갈 때 뭐가 유행하는지, 어떤 것이 효과가 좋은지 이야기를 듣고 계속 성형을 하다가 얼굴이 경직되는 지경에 이르는데 국정희는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항상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만 한다고 하고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한순간이 아닌 오랜 시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10년 전 국정희의 얼굴과 현재의 얼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나 1년 동안의 외모 변화가 크지 않아 잘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녀는 절대 폭언과 폭식은 안 하고요. 체중도 1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씹을 때도 저작근을 최대한 적게 이용해서 얼굴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고 하고요. 스텝에게 정해진 시간에 물을 달라고 부탁한다고 합니다. 원랭기기 촬영 전 국정희와 곽경명이 싸웠을 수도 있다는 썰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곽경명 감독은 성형한 얼굴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촬영장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좋다고 하니 싸웠다는 것은 정말 썰일 수도 있겠네요. 디리러바와 진비유 주연의 모서사 크랭크인 이후 스틸 사진이 계속 방출되고 있습니다. 대리 직사도 있고 제작진 측에서 일부러 공개한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스틸 사진이 연이어 공개되는 이유는 디리러바와 진비유가 캐스팅된 이후로 케미감 없는 커플이란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상 나이 차이가 있어 보인다, 분위기도 안 어울린다, 디리러바는 성숙한 나이 있는 남주와 케미감이 좋다, 진비우는 어린 귀여운 여주와 케미가 좋다 등등의 이유인데요. 제작진 측은 주연 커플의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케미가 없다는 소문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리러바와 진비호도 서로 관계가 좋다고 하네요. 진비호는 현재 고장 로맨스 허너가 방영되기 중인데 화제성이 그저 그렇더라 디리러바와 커플 만들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사로 인기를 상승시키길 바라고도 있고요. 예전에 진비호와 장정희가 커플 만들기를 할 때 진비호 측이 배우에서 한 여러 일들로 모든 이익은 진비호 쪽이 고스란히 가져갔는데요. 디리러바 측은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효동과 루안이 공식적으로 결혼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관효동의 모친이 딸을 엄하게 단속하기 때문이랍니다. 자신의 딸이 앞으로 큰 스타가 될 운명인데 결혼해서 애 낳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것이죠. 관효동이 드라마 촬영에 들어가면 모친이 항상 따라다니며 두 사람이 연락하는 것도 막는다고 합니다. 루아는 최근 라이브 방송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은 듯하네요. 류시씨가 오기룡과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창 좋을 때 류시씨가 많은 보증을 서게 했다고 하는데요. 몇 년간 오기룡은 자신이 번 돈을 혼자 독차지하고 손해는 전부 류시씨의 이름으로 올려놨다고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류시씨, 그러나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감정상 금이 갔다고 하고요. 하지만 채무를 깨끗이 정리하기 전에 류시씨가 오기룡과 이혼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짧은 내용의 썰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샐러드를 많이 먹기 때문인지 젊은 스타들도 모발 이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40대 이상 남자 연예인들 반 이상은 모발 이식을 했거나 가발을 쓰고 활동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상에 쓴 사진 인물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이심의 외모가 조금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남친과 헤어지면서 폭언과 폭식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곽경명이 촬영장에서 사람들에게 심하게 짜증을 냈다고 하는데요. 일부 스태프들은 울음까지 터뜨렸다고 합니다. 정가서는 곽경명 옆에서 위로를 해줬다고 하네요. 이은혜의 운동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농구, 높이뛰기, 탁구, 럭비,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당구 등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조우정, 고원원 부부 일가족 3명이 베이징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베이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주 화목하다고 하는데요. 매년 2번 대만으로 가서 조우종 부모와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진도령의 헝디엔에서의 대리 직사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가격이 4자릿수라고 하네요. 하나 몇십만 원 정도요. 류호전, 송일영 주연의 칠금신간이 내년 1분기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사조 영웅전에 처음 낙점된 남주는 주일용이었는데요. 나중에 동국도를 선택하며 신사조 영웅전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정호에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 방에서 혼자 운다고 하는데요. 울고 난 다음날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눈이 부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네요. 장르경에게 좋지 않은 버릇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키스씬을 찍을 때 상대방의 목을 움켜잡는다고 합니다. 매번 키스씬을 찍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전희미가 얼마 전 장릉혁과 키스씬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다리가 후들겨 서 있지 못할 때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강효찬이 이제 서브남주 전문 배우로 자리매김한 듯 싶습니다. 왕초연의 신작 성화채통에서도 서브남주로 출연한다고 하네요. 맹자의 소속사 사장은 자식하인데요. 양양과 같은 사장이죠. 왕초연이 떠난 후 맹자이를 가장 띄워주고 있는데요. 계속 드라마를 갖다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천에게도 남친이 생겼다고 하는데 연하라고 합니다. 류시씨의 차기작은 텐센트의 미스터리 드라마 취몽이고요. 남주는 호선우라고 합니다.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크랭크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왕성월이 드라마를 찍을 때 한턱 쏘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관계자뿐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양미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일을 많이 소개해줬다고 하는데요. 자신과 사이만 좋으면 누구든 도와주려고 했답니다. 시아오잔 주연의 오콜료가 2025년 1월 24일에 일본 나라TV에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혁빈은 촬영이 없을 때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살이 찌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작품 촬영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다이어트에 본격 돌입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체중이 될 때까지 뺀다고 합니다. 매번 이런 식이라 소속사 측은 더 이상 상관 안 한다고 합니다. 심월의 실제 키는 160cm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158에서 15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아이치의 시청률 왕은 1년간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광표 같은 드라마가 1위였는데요.
이로 볼 때 올해 아이치의 드라마 성적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현이 12월 말에 신작 드라마 크랭크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장소는 음란성이라고 하고요. 수사 소재라고 합니다. 예전에 숙례의 스텝이 옷발로 숙례를 눌렀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었죠. 이 일이 중국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스텝들의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잘생겨 보여선 안 되니까요. 성의 신작 드라마 장안 24기의 여주 캐스팅에 변동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인민이었으나 서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근원의 남편이 친구 때문에 도박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몇백만 위안을 날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100만 위안은 하나 2억 2천만 원입니다. 몇백만 위안 정도는 갚을 수 있다고는 하나 만약 오근원이 모르는 척 한다면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최근 단권차의 스케줄이 정말 빽빽하다고 합니다. 12월에 콘서트, 잡지 촬영, 광고 촬영 등이 연달아 있다고 하고요.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제니 용롱이 크랭크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1월 예정입니다. 현재 샤오전의 시청자 호감도와 호소력 모두 엄청나다고 합니다. 역가가 황유명의 아이를 임신 홍콩에서 출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목적은 홍콩 시민권을 위해서랍니다. 이미 홍콩의 산후조리원 예약도 다 해뒀다고 하는데요. 그 산후조리원은 황유명의 전처인 안젤라 베이비도 이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왕이보가 성공에 욕심이 많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소속사의 위해화와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귀찮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만화세계의 주연으로 디리러바와 장릉역이 캐스팅됐다고 하는데요. 내년 크랭크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먼부젠부산